옛날 옛적 푸른바다 저편에는 조그마한 문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문어의 이름은 올리비였으며 그는 바다 속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해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올리비는 조수의 흐름에 따라 다소 이국적인 해역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신기한 생명체와 산호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올리비는 그 새로운 곳에서 작은 달팽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달팽이는 느릿느릿하게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파엘이었습니다. 라파엘은 몸에 밝은 분홍색과 노란색의 나선형 무늬를 가진 아름다운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파엘은 다른 생물들과 친해지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작은 움직임과 조용한 성격 때문에 다른 생물들은 종종 그를 무시하거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라파엘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나는 올리비라고 해. 새로운 곳에서 너처럼 흥미로운 친구를 만나다니 정말 기뻐. 라파엘은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서서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안녕, 나는 라파엘이야. 너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그날 이후로 올리비와 라파엘은 매일 함께 했습니다. 올리비는 라파엘에게 바닷속의 멋진 곳들을 보여주었고 라파엘은 친절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올리비에게 많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둘은 점점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바다 깊은 곳에서 큰 폭풍우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생물들은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올리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안전한 동굴로 라파엘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라파엘의 큰 껍데기 때문에 동굴 입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올리비는 고민하다가 라파엘에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을게.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파란 물결 무늬의 다리를 즉시 펴서 입구를 막는 바위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둘은 함께 안전한 동굴 속에서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하늘이 다시 푸르게 맑아진 후 바다는 전에 없이 고요했습니다. 물살은 부드럽게 흘렀고 바닷속 생물들은 다시금 바쁘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비와 라파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라파엘은 친구인 올리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어. 내가 가진 건 작지만 내 친구로서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하며 라파엘은 자신의 껍데기에서 작은 진주를 꺼내 올리비에게 주었습니다. 올리비는 그 진주를 갖고 감동하여 친구를 꼭 안았습니다. 라파엘, 내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너의 우정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 이렇게 두 생명체는 바다 밑에서 특별한 우정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그들은 더 넓은 세상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다 깊은 곳에서 전설이 되어 회자되었습니다. 바다의 끝없는 신비 속에서 언제나 서로를 믿고 아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라파엘과 올리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파리에는 혁신과 로맨스가 넘치는 도시의 심장부에 작은 소품점을 운영하는 클레망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기품과 세련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금방 끌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것은 그녀의 가게 입구에 걸려있는 유난히 화려한 우산이었습니다. 이 우산은 마치 무지개의 모든 색을 모아 만든 듯한 생명력 넘치는 색채와 복잡한 문양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젊은 청년인 알레가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장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들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우산을 보자마자 발길이 멈췄습니다. 알레는 우산이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그는 클레망스를 찾아가 우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거의 들려주지 않는 우산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우산은 단순한 우산이 아니랍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우산으로 소유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힘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발휘된답니다. 알레는 전설에 흥미를 느꼈지만 어느 정도는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클레망스의 허락을 받아 우산을 구매했습니다. 그날 저녁 알레는 우산을 펼쳐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알레는 우산을 머리 위로 펼쳤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주위를 감쌌고 마치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뜬 알레는 파리의 익숙한 거리 대신 눈부시게 아름다운 숲속에 서 있었고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인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두려웠으나 곧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곳에 머물러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알렌은 그곳의 향기로운 나무와 꽃들 사이를 걸으며 자신의 새로운 여행을 즐겼습니다. 숲을 걷던 알렌은 이내 길을 잃었지만 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소리가 나더니 그를 따라오는 빗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 개울가에 이르렀습니다. 개울가에는 빛나는 물고기들이 춤을 추며 헤엄치고 있었고 고요한 아름다움이 감도는 가운데 따뜻한 기운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알렌은 문득 이 여행이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중요한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알렌은 숲의 신비한 존재와 조우했습니다. 그것은 숲의 수호자인 오래된 나무 정령이었습니다. 정령은 알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이 숲에 숨겨진 진실을 보고 싶어하는 누구보다도 더 순수한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렌은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항상 제 자신이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령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알레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숲은 내가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라고 정령은 속삭였습니다. 알렌은 정령의 길을 따라 숲을 탐험하며 자신이 지나온 삶과 주변 사람들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진정한 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알렌은 다시 파리의 거리로 돌아왔고 여전히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숲의 지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지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알렌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며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마법 우산의 전설을 받은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그의 순수한 마음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거리에 비가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한 남자가 잡지 못할 비밀을 품은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고 그 마법 우산의 전설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루미에르 숲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숲은 마법처럼 아름다운 경관과 때로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주민들에게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전설의 중심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빛나는 나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초여름 밤이 되면 숲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호수 주변에서 빛나는 나비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나비들은 빛나는 날개로 밤하늘을 수놓으며 마치 별들이 숲속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나비들은 일반 나비들과 달리 매우 빠르게 날아다녔고 절대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비들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숲을 지켜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영광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오드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비의 비밀을 밝히고 싶어졌고 매일 밤 숲을 탐험했습니다. 숲은 깜깜하고 미로처럼 얽혀 있었지만 오드라는 작은 손전등과 지도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드라가 호수 근처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부드러운 빛이 스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니 마침내 나비들이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죽이며 그 아름다운 장관을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비 중 하나가 오드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나비는 다른 나비들과 다르게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드라는 그 나비가 마치 자기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오래된 노래였고 오드라는 그 노래를 나비에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비는 오드라의 노래에 맞춰 날개를 파닥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그 나비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마치 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비가 오드라를 숲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나비를 따라 신비로운 정원에 이르렀고 그곳에는 커다란 신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나무는 모든 생명체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나비는 오드라에게 특별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밝게 빛나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나비는 한 번 더 빛나며 그녀의 손에 내려앉아 고요히 날아 사라졌습니다. 오드라는 그 씨앗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씨앗을 안전하게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씨앗은 자라나 마을에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매년 초여름이 되면 빛나는 나비들은 여전히 루미에르 숲에서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하늘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오드라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널리 퍼져 사람들은 그 나비들을 단순히 신성한 존재로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연결고리로 여기며 숲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